이슈인사이드 시작합니다. 9.11 테러의 의미와 그 파장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시 멀리서 한국에서 지켜본 저 같은 사람도 충격이 컸는데 미국 내에서는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심각했을까요? 네, 이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요. 9.11 테러 이후에 삶이 바뀌었느냐 이 질문에 성인들의 64%가 삶이 바뀌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 네. 정도로 9.11 테러 이전과 이후가 있다 할 정도로 미국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특히 항공 검색대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네, 예전에는 맞습니다. 뭐 작은 칼 정도는 들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다가 뭐 심지어 조종소까지도 커튼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작은 칼은 물론이고 뭐 심지어 뭐 손톱깎이 이런 것도 못 갖고 들어가는 데다가 이 조종석으로 가는 문은 이 수류탄에도 견딜 수 있는 철제문으로 바뀌었죠. 네, 그 당시에 미국 공항을 가면 예비 범죄자로 의심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뭐 사실은 미국이 핵 보유국이고 또 냉전도 승리한 세계 최강대국인데 과연 누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생각들이 팽배했었는데 자살 이 테러를 이용해서 더군다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본토를 공격했다라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위협에 노출하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미국의 안보 정책 자체가 테러와의 전쟁, 테러 지원국은 물론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진 국가에 대해서도 선제 공격을 한다라는 아주 강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런 이제 대외 전략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책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제 주로 공권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죠. 기억들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패트리엇 액트라고 해서 애국자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자법. 네, 그래서 뭐 전화라든지 아니면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시를 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이제 강화를 시켜준 건데 사실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뭐 표현의 자유, 개인의 자유, 인권 이런 걸 정말 강하게 주장을 하는 곳이고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당시 위기감이 얼마나 팽배했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네. 이 법은 이제 2015년에 폐지는 됐습니다. 네. 그런 당시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테러범들을 향한 분노가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보복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무려 94%였어요. 부시 대통령이 이제 당장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 네. 그 당시에 이 테러를 저질렀었던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의 수장인 오사마 빌라덴이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었죠.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 측에서 이제 오사마 빌라덴을 내놔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탈레반이 이걸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은신처를 제공을 하면서 보호를 해주니까 이제 미국이 아프간에 침공을 한 건데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내륙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가려면은 사실은 이제 파키스탄 영공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정부 측에 협조를 요청을 해요. 네. 근데 파키스탄 정부가 약간 주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무서운 말을 했죠. 뭐라고 했나요? 영공을 내주지 않으면 석기 시대로 되돌려주겠다. 석기 시대로. 네. 후덜덜입니다. 문자 그것 그대로. 때문에 그런지 파키스탄이 영공을 열어주니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시작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미국으로서는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 시작된 거죠. 네, 9.11 테러 당시 이 부시 대통령은 초등학교 방문 중에 테러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프간을 침공하는데요. 침공 2달 만에 탈레반 정권은 몰아내는 데 성공하지만 정작 이 테러 배후인 빈 라덴은 10년 동안 잡지 못합니다. 금방 못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마침내 2011년 5월 1일 They killed Osama bin Laden and took custody of his body. 자, 그렇게 10년이나 걸린 전쟁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이 철군이 기약 없이 미뤄졌죠. 네. 그리고 바로 이분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이 트럼프 전 대통령. We're bringing our troops back home. I got elected on bringing our soldiers back home. 트럼프 임기 말에 이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드디어 지난달 31일에는 이 바이든 정부가 아프간 철군을 완료합니다. My fellow Americans, the war in Afghanistan is now over. 미국 대통령 얼굴 4명을 보았습니다. 말이 20년인지 정말 긴 전쟁이었는데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 데에만 10년이 걸렸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이 정보를 획득하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오사마 빈 라덴도 사실은 전술적으로 잘 회피하고 도망 다녔었죠. 잡고 나서 보니까 산악 지역이 아닌 파키스탄 중심에 있었다. 그래서 네. 등잔빛이 어두웠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왔고요. 그런데도 전반적으로 볼 때 뭐 특히 아프간 침공 초기에는 미국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아하.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2개월 만에 탈레반을 뭐 물러나게 했고 또 그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도 사실상 괴멸시키는 그런 수준이 됐죠. 물론 이제 수장을 잡는 데는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전략적인 오판이 있었죠. 뭐였나요? 사실은
이라크로 전선을 확대한 거예요. 이라크, 네. 사담 후세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를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알카에다를 비롯한 이런 테러 조직에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박원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11 이후에는 이제 미국의 위협 세력이 있거나 뭐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선제적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부시 독트린이 있었고 그래서 네. 이제 쳤는데 이게 이제 아무리 강대한 국가라도 전쟁을 2개를 치르고 병력이 이렇게 분산이 되다 보면은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길어지게 된 아하, 거죠. 전쟁이 길어졌고. 그래서 이라크를 공격했는데 살상 무기들은 찾았습니까? 살상 무기가 있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까지 개발한 거 그 이후에는 개발을 안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쓸 수 없는 무기들이었고 그러면 이제 명분이 아무래도 없어지는 거고 또 아프가니스탄 그렇죠. 전쟁도 이제 장기전이 되고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그래도 오바마 때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으니까 그때라도 철군하면 됐을 텐데 왜 못했나요? 그때 또 탈레반보다 더 잔혹하다는 그 이슬람 국가 IS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 팽창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IS.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철군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또 IS가 이라크까지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테러 조직을 잡으려다가 다른 테러 조직한테 발목을 잡힌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손해가 엄청나게 커졌는데요. 이 미국이 아프간의 전쟁 비용으로만 2,653조 원을 썼는데 우리나라 1년 국방비의 50배가 됩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네, 여기다가 미군 사망자만 2,000명이 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프간에 이 제대로 된 민주정부를 세웠느냐? 그렇지도 못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 오바마 정부에 들어서니까 미군과 민간인의 피해를 줄여보려고 드론 공격을 좀 활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자, 오히려 드론 공격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약 90%가 민간인이었다는 아이러니가 일어났죠. 민간인들. 그러니까 이라크전 후유증에다가 이런 실책들까지 겹치면서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는 반미 정서가 커지는 부작용이 일어났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미국은 아프간을 떠났지만 얼마 전 카불 고강 테러도 그렇고요. 테러와의 전쟁은 사실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뭐 당장 탈레반이 집권한 이후에 다시 테러 조직들이 이 아프가니스탄에 모인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분 뭐 심지어는 알카에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짐도 보입니다. 네. 뭐 미국도 저는 충분히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다시 전쟁을 할 가능성은 없고요. 정말로 아프간의 알카에다가 다시 독버섯처럼 퍼진다면은 네. 아마도 탈레반과 비공식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은 있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네. 탈레반의 입장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물밑 협력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협력하는 노선을 취한다.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20년 아프간 전쟁 종결과 함께 이제 포스트 9.11 시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미국이 포스트 9.11 시대를 맞이한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테러와의 전쟁이 끝났으니까 포스트 9.11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대처를 하는 게 극단주의 테러를 뭐 사실 미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좀 잘 대처를 해왔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최소한 본토는 공격을 받지 않았고 아하. 탈레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재집권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좀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있죠. 네. 그렇지만 미국이 잃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하면 인도 이 전반적인 인권 국가라는 의미가 있고 인권 국가의 표상이었는데 관타나모 수용소의 이 테러 용의자들을 정당한 절차 없이 거기에 구금하고 심지어는 고문을 해갖고 네, 했던 그런 기억납니다. 인권 침해의 심각한 문제들이 예.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인권 국가로서의 명성이 훼손이 됐는데 미국이 풀어야 할 숙제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20년 전보다 지금 미국이 안전해졌느냐, 뭐 이런 부분은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훨씬 안전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안전한가 내가.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의 테러가 있을 수 있다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02년, 그러니까 바로 테러가 일어났던 직후에는 이제 이슬람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게 한 25%였다고 해요. 근데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50%로 대폭 늘은 거죠. 훨씬 늘었네요. 그래서 이슬라모포비아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사실은 이제 포스트 9.11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제가 20년 전에 9.11 테러 현장 취재를 할 때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요. 한 집회 현장에 가보니까 네. 이 구호가
눈에는 눈으로 전 세계가 맞서면 전 세계가 장님이 된다 이런 구호였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보복 전쟁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지만 그 안에서도 평화의 메시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물론 뭐 당시에 워낙 9.11 테러로 미국인 사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복 전쟁을 한 것까지는 뭐 그 당시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워낙 그동안 양쪽의 희생자들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의 평화의 메시지도 지금 상황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아프간 철군으로 9.11 시대는 이제 역사의 뒷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그날의 기억과 슬픔마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더 이상의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포스트 9.11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